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취한다면 사실상 중국 쪽으로 기운 것이며 이른바 줄타기를 하려 한다면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전직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가 경고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부차관보는 22일 미국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 속 미한 관계라는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화상 간담회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면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에서 중립을 취할 경우 그건 사실상 중국 쪽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it would be a dangerous course for Korea to try to skate i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t's both the United States and Beijing are going to have an incentive to draw Korea one way or the other, and in fact, a neutral position probably would be, in effect, would be moving over to Beijing's side. 콜비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입지에 놓여 있어 쉬운 선택은 아니겠지만 미국은 한국과 일본, 베트남, 인도가 독립적인 나라로 있기를 바라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미국과 다른 나라 간 불화를 일으키려 하고 한국 등 영내 국가들의 국내 정책과 외교, 안보 정책을 통제하려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어 미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에게서 디커플링, 즉 분리를 해 나가면서 다른 나라에게도 비슷하게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encourage other countries like South Korea, Japan, Vietnam, which are already doing this on its own, but to selectively decouple, not to have a hermetically sealed, obviously, but to basically to reduce countries' vulnerability to Chinese coercive leverage. 김은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은 한국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미국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South Korea would be no longer able to finance its alliance unless the United States replace the role of China in economy, which is not likely. A serious problem is that these dilemmas become a vicious cycle and would bring to South Korea a tremendous risk of national existence.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한국을 미국의 동맹 체계 안에서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이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병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국의 모호한 입장은 북한 비핵화와 통일을 위한 중국의 도움과 중국 경제 의존도 때문이라면서 한국은 현재 미중 사이에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BOE 뉴스 김현경입니다. 북한 같은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가 남아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은 민주적 가치 증진을 위해 다자간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새로운 개념의 다자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22일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주제로 화상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소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후 의원은 북한과 중국 등은 여전히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중국, 캄보디아를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실태가 집중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The region remains a flashpoint for some of the worst human rights abuses in the world, with some of the worst offenders being North Korea, China, and most recently Cambodia. 청문회에 출석한 미국의 비영리 민간단체 민주주의 연구소의 데릭 미첼 소장은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 등 아시아 지역의 민주적 가치 증진을 위해선 미국과 영내 국가들 간의 다자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지낸 미첼 소장은 그러면서 미국은 기존 대외 정책에 민주적 통치를 핵심 요소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don't think about governance as a core component of American foreign policy or promoting this. We all agree that this is important, but I've been promoting this notion of a fourth D in U.S. foreign policy because of the centrality of democratic governance to our international security. It's not just a nice thing, it's essential for our future stability and prosperity.
미첼 소장은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같은 영내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과 민주적 가치와 책임, 투명성, 포용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즉 민주적 통치와 관리를 모든 영역에 통합시키는 것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각국의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의 기반이 되는 국제 법치 체제 운영에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공화연구소의 다니엘 투아이닌 소장도 아시아 지역의 민주적 가치 증진을 위한 다자 간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다자 협력 체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And we should not be too shy about new minilateral and multilateral instruments, the Quad. 투아이닝 소장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 등 핵심 4개국을 축으로 하는 집단 안보 체제 쿼드 창설이나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아시아 국가 3곳을 포함하는 G10이 거론된 사례를 들면서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 국가들과도 새로운 개념의 다자 협력 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정권이 다음 달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형 무기 탑재가 가능한 트레일러 트럭 추정 물체들이 평양 순안공항에 집결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어떤 무기를 공개할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평양 순안공항의 북쪽 구역을 촬영한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대형 차량으로 추정되는 약 20개의 물체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들 물체들은 지난 18일 순안공항 북쪽 활주로 옆 도로에 처음 등장한 뒤 여러 차례 위치를 바꾸는 형태로 지난 20일과 22일에도 포착됐습니다. 해당 물체들은 북한의 열병식 때마다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이자 군사 전문가인 닉 한센 미국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개건연구원은 22일 BOA에 자체 분석을 근거로 해당 물체들은 트럭의 앞부분과 트레일러가 합쳐진 형태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actually parked on the concrete taxiway. Some of them you could see trailers, and they were closer to 13.5, 14 meters long. 따라서 과거 북한이 열병식을 벌이면서 미사일을 공개할 때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과 함께 트레일러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대형 미사일을 싣기 위한 트럭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센 연구원은 다만 해당 트레일러에 덮개가 씌워져 있고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탑재물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미사일 공개용 트레일러로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공개할지 여부는 여전히 큰 관심사안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8년 2월 건군절 열병식 당시 ICBM급인 화성 15형과 화성 14형을 등장시켰지만 9월 정권 수립 70주년 열병식에서는 이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한이 첫 미북 정상회담 이후 의도적으로 열병식 규모를 축소시킨 것이란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새 무기를 선보인다고 해도 실전 배치가 아닌 모형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Now, of course, the speculation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unveil some new weapon, new strategic weapon, that's very possible. Normally, though, North Korea doesn't put anything in its parades that is not yet operational and being fielded. That said, it's possible that they could show some kind of mock-up in order to send a message. 맥스웰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열병식에 공개하는 무기는 미국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크다면서 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 건 북한이 감추려는 무기와 역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한 데 이어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관련 협력을 근절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북한과 이란이 주요 부품의 이전을 포함한 북한과의 장거리 미사일 프로젝트 협력을 재개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와 관련한 VOA 질문에 미국 정부는 전 세계 확산 문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이란과 북한의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광범위한 제한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2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란 제재 복원 대상에 오른 이란의 군수기업 샤이드 헤마트 산업그룹의 고위 관료들이 이란의 우주 발사체 발사 당시 북한 미사일 기술자들의 지원과 협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샤이드 헤마트 산업그룹 산하 연구센터는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협력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북한에 미한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줘야 하며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23일 미국 외교협회와 한국세종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차기 미국 행정부가 출범 100일 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미한동맹을 강화해 미한 간 어떤 분열도 없을 것이며 북한 정권이 이간질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 정부 내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북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 소장도 차기 미국 정부는 동맹인 한국에 대한 억지력 제공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의미하는 북한 비핵화가 확고한 목표로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2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필요성을 다시 제기한 데 대해 미북 관계 교착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을 다시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내자는 제안으로 풀이하면서 하지만 미국은 물론 북한조차 셈법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한 북한 정권이 선언적 의미의 종전선언에 만족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미국 내 주류 인식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 분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에 섣불리 응할 경우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나 미한연합훈련 중단 주장에 빌미를 줄 수 있어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미국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스톡홀름 미북 실무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뒤 지난해 11월 담화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북한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순간의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는 종전선언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